언제까지 개미 투자자로 살 것인가? 인생도 주식도 달콤하게. 안녕하세요. 꿀맛 주식 라이브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실전, 실전, 실전. 주식은 실전입니다. 자, 그렇게 실전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왜 나는 이렇게 실전적으로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 마이너스일까요? 라는 고민이 되신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 파악 그리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 제대로 된 실전 주식에 대해서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꿀맛 주식 라이브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꿀맛 주식 라이브 오늘 함께할 주인공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실전 주식은 나야 나라고 대명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리메커님. 네, 멘토님 네. 너무 슬퍼요. 오늘이 또 멘토님과의 네.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10회차가 됐는데요. 네, 또 네.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시청자분들께.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시즌 1에 이어서 이렇게 또 시즌 2로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게 생각해보니까 벌써 5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네,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네. 정말 엊그제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또 10회차라고 하니까 저도 오늘 방송국으로 오면서도 사실 믿기지가 않았는데 처음 모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만남이 중요하고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첫 이미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떠나는 모습, 유종의 미라고 하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우리 실전 주식 전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총정리, 파이널 정리 오늘 진행을 하면서 처음 오신 분들도 실전 주식의 마인드와 바닥 매집주 확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벌써 10회차 마지막 방송을 하고 있다니 진짜 시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 지금까지 또 실전 주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봤는데요. 김승관 멘토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실전 주식은 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처음 우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에게 왜 실전 주식은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 명이 사실은 실전 주식입니다. 맞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리나커님? 인생은 실전이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책으로 배우는 어떤 이론적인 공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실전을 배우시고, 그러니까 이론이 뭐예요? 정말 지나간 차트 보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기법, 시황, 종목 이런 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은 내는데 계좌는 늘어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책으로 배우고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실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전업 투자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가 뭐 직장인분들 다들 그렇잖아요. 가슴 속에 사표 하나씩 품고 있죠. 근데 저 역시도 사표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경제적 자유를 꿈꿨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주식이 너무 좋고 재밌어서 전업 투자자의 길로 뛰어들었는데 전업 투자자의 길로 뛰어들고 나서 사실 이 방송 시간 동안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고난과 역경 또 이제 성공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 PD님께서 또 이데일리 PD님께서 정말 저를 좋게 보셔서 이렇게 전문가로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 주식을 하면서 전업 투자자였기 때문에 실전 주식을 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그냥 어렵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실전 주식 오늘 10회차 강의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배워야 되는지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 좀 배워야 할까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진짜 실전에서 필요한 것만 추격해서 모은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그 실전 주식에 필요한 것들을 바로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려면 멘토님, 네. 우리가 뭐부터 하나하나 좀 무기를 장착하면 좋을지 사실 그런 것들이 전 제일 네. 궁금하거든요. 오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네. 풀어볼게요. 좋습니다. 네, 뭐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시황도 있고요, 기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은 내가 주도주를 잡아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급등하는 주도주 혹은 추세가 정말 강하고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사야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리나 앵커님도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를 잘 잡아야 네. 수익을 또 안정적으로 내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려도 주도주에서 물려라. 그렇죠. 그런 뭐 말 손실이 정말. 나도 주도주에서 손실이 나라. 그럼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자, 주말 동안에 뭐 뉴스라든지 너튜브, 증권방송, 자, 주도주 픽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 주도주는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주도주는 여러분들 2차 전지주가 반등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닥권에서 계속 상승 추세가 합니다. 2차 전지. 자, 여러분들 화장품 수출 지금 어때요? 굉장히 늘어났죠. 화장품 수출, 화장품주 다음 주에 꼭 보세요. 자, 이러면서 너무나 싸워요, 각자. 주도주가 될 거라고 이번 주에 주도주가 될 거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감론을박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싸워요. 근데 막상 어제 덥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주 올랐고요. 오늘 술 잘 팔린다고 국순당 술 관련주 올라갔어요. 그럼 주도주 분석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공부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자, 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저녁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음주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재밌는 시간,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어제 보냈어요. 저녁에. 물론 이제 제가 그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뭐 이제 국순당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이게 정말 맛있는데 이거 관련주 한번 사볼까 하면서 샀으면은 제가 돈을 벌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겠죠. 저는요, 저 김승관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주도주를 말하는 분을 쫓아가서 1시간이 넘게 강의를 들으세요. 왜 반도체주를 사야 되는지, 왜 2차 전지주를 사야 되는지 1시간 동안 강의를 듣습니다. 밤에 일 끝나고 퇴근하고 나서 힘든 몸 누워서 주도주 누가 이런 어떤 주도주 얘기하나 그거 공부하세요. 근데 저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저녁자리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주도주가 결국에 저도 못 맞췄고요, 여러분도 못 맞췄어요. 그러면은 누가 과연 승자일까요? 저는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이 승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주도주는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주도주를 예상하는 거지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찾고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수익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0회차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딱 필요한 부분만 공부하라는 거예요. 주도주 그거 아무도 몰라요. 내일 어떤 주식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갑론은발 했을 때 갑자기 뭐 동해안에서 석유 나왔다고 하면 석유 관련 주도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자, 여기서 수익 내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조용히 바닥 매집주를 매수한 사람이 이슈가 붙었을 때 우아하게 매도한 사람이 승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도주 공부하고 올라간 주식 공부한다고 해서 저는 단언컨대 돈 못 번다고 생각해요. 돈을 버시는 분들은요, 실전 주식에 필요한 마인드 지키시면서 조용하게 조용한 주식들 매집한 사람들이 승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뭐 결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주는 아무도 못 맞춘다라고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너무 헛다리 짚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맞추지 못하는 거를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왜 자꾸 어려운 길로 가십니까? 차라리 저처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면 추억이라도 남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자, 여러분들이 저는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마인드? 세 가지 마인드. 저는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10번 방송을 보신 분들 무조건 외우시라고 해요.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 세 가지 지키시라고 합니다. 왜? 지금 10번 방송할 때마다 이 소중한 방송 시간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왜냐? 이걸 지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단언컨대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계좌를 불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유린 앵커님. 네. 유린 앵커님은 왜 주식 투자하십니까?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죠. 둘 다예요. 공부도 해야 되지만 저도 뭔가 수익을 좀 내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렇죠. 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돈은 돈대로 까먹고 수업료라고 하죠. 수업료 왜 자꾸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세 가지 마인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프닝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자, 크게 잃지 말아야 된다. 자,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도주 맞추려고 하면서 자꾸 올라가는 추세 좋은 종목을 매수하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주도주가 생기면서 내가 손실을 보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반도체도 좋았다가 오늘은 안 좋고, 이게 뭐예요? 매매 엇박자. 자, 크게 잃지 않으시려면은 크게 올라가는 주식을 안 사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내가 다급해서 내가 조급하니까 올라가는 주식으로 빨리 수익을 내시려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손실을 보는 겁니다. 크게 잃으시면은 복구가 안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잦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잦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뒤에 강의에서 차트 강의, 오늘도 재미있는 차트 강의 한번 더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잦은 매매를 하면 안 되는지. 근데 잦은 매매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변동성이 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급등락이 심한 주식을 좋아합니다. 누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물론 그런 주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산 종목이 급등락이 심해지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올라가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빨리 수익 내고 싶으시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100만 원으로 1억을 버시려고 해요. 그러면은 급등락이 있는 주식을 항상 건드리신단 말이에요. 소액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잦은 매매하시면은 저는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10회차 유린 앵커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담아라, 그죠? 담아라.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돈이 무한대가 많지 않아요. 아니에요. 예,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을 백화점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 50종목, 30종목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는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 계좌의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한 종목은 빠지고 한 종목은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시장이 폭락하면 어때요? 확 빠지고. 그럼 결국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종목 매수했는데 하락장 한번 맞아버리면 계좌 확 무너지고. 자,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게 잃지 말아라. 두 번째, 잦은 매매하지 말아라. 세 번째, 집중 투자해라. 저는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 저 역시 여러분들 같은 시장 참여자였습니다. 전업 투자자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안 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이 3가지 원칙을 지키고 나서부터 건강한 계좌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기법, 그 어떤 종목, 그 어떤 시황 주도주보다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원칙을 꼭 지키시라는 의도에 이렇게 오프닝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원칙을 지키신다라는 가정, 저랑 약속이죠. 약속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바닥 매집주를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왜 바닥이냐? 왜 바닥주라서 그 재미 그렇게 없는 바닥주를 왜 하세요, 멘토님? 이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닥 매집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항상 흔들립니다. 개인 투자자가 흔들리는 이유? 변동성, 시황, 그놈의 주도주. 주도주 올라가면은 상대적 박탈감 받고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항상 마음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흔들리실 바에, 스트레스 받으실 바에야 그래서 바닥 매집주 매수하시고 기다리세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시간을 그래도 단축하는 방법, 그리고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 오늘 뒷부분에서 총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50분간 남은 시간 동안 강의 끝까지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은 후회하지 않는 강의를 들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물 한 잔만 마시고 와서 바닥 매집주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은요, 도도하게 투자를 해서 기분 좋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도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닥 매집주에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일희일비하게 되는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그럼 안정적으로 바닥 매집주가 될 만한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마지막 시간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요 궁금해하는데요. 네네. 어떻게 발굴해내는 걸까요? 자, 이제 우리 유리나 앵커님도 마음이 급해지시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게 뭐야 이러면서 좀 마음이 급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차분하게 우리가 왜 바닥 매집주를 해야 되는지부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손에 잡힐 듯 말 듯해요. 주식이라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기서 내가 조금만 뭐 이제 매수만 잘 해가지고 저 종목 지금 급등락하는 저 종목에서 이게 빠르게 이렇게 딱딱 나왔다 매수했다 매도하고 나오면 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다들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런 착각이 돈을 못 버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왜 우리가 바닥 매집주를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차트입니다. 이제 다들 이제 차트 많이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이제 요 종목은 흥구석유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해요. 유리나 앵커님은 뭐 이거 석유 관련주 이슈 알고 있으신가요? 어떤 네. 이슈인지? 석유 네. 관련주 워낙 또 핫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산유국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요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이제 5,000원이죠. 6,000원대에서 이제 6,000원대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은 6,000원, 5,700원 여기서 한 2만 원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한 3배 좀 넘는 300%가 넘는 그런 상승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의 상승만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종착지죠. 종착점만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내가 저 흥구석유라는 종목에 미리 좀 어떻게 돈만 좀 어떻게 뭐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매수했으면 이게 얼마야? 다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왜냐? 이게 그냥 올라간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왜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못 보고 엇박자가 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좋아요. 자,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이제 석유 관련주였어요. 이제 석유 관련주인데
이게 이 종목이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자 천천히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기나긴 이렇게 횡보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나긴 횡보 기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딱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터져요 지금? 대량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 뉴스가 나옵니다. 네, 이슈가 나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석유 관련주가 이때 당시에 이란, 이스라엘 이 전쟁이 나면서 유가가 국제 유가죠. 예,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석유 관련주들이 막 갑자기 이제 전쟁이 났네. 석유 다시 뭐 100달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거래량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전에 거래량이 없을 때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주식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많죠. 흥구석유가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흥구석유를 알고 있지만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매스컴을 타게 되죠. 한마디로 라이징 스타가 되는 거예요. 뭐 너튜브, 증권방송에서 뭐라 그러냐?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누가 매수를 하느냐?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 한 7,500원에서 8,000원 사이. 요 가격대에서 많이들 매수하세요. 여기 왜냐면은 요런 차트 되게 좋아하세요. 자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급등 나왔을 때 요 자리가 되게 매력적인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매수 추천주도 나가고 관심주도 나가고 많이 매수를 하십니다. 아니 바닥권에서 나온 첫 거래량, 대량 거래량은 따라 붙어라. 뭐 이런 격언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귀신같이 내가 사게 됐을 때가 고점입니다. 내가 귀신같이 샀을 때가 고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내가 매수를 하게 됐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로 뭘 맞냐? 음봉을 맞습니다. 억울해요. 억울하죠. 왜 내가 사니까 갑자기 뉴스가 안 뜨고 왜 갑자기 왜 빠지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갑자기 막 화해하려고 하고 그쵸. 그 전까지는 뭐 서로 막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면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내가 사니까 갑자기 유가가 막 떨어집니다. 화해한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제 뭘 하냐? 밤새 뉴스를 봅니다. 이제 새벽에도 혹시 이란, 이스라엘 두 나라가 싸우지 않았나? 혹시 국제 유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체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스트레스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오고 네. 석유값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기름값 올라가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기름값 올라가면 여러분들 뭐가 좋아요?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 넣을 때 비싼데 왜 기름값을 그렇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름값 올라가면 차 주유할 때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주유소 갈 때도 부담스럽고 근데 나는 흥구석유를 샀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야 내 주식 라이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서 빠져요. 자,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요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하락이 몇 프로냐? 대략적으로 하락이 28%. 한 1억 정도를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천만 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석유값 어떨까? 잠을 못 자요. 이제 그러다가 이 종목이 갑자기 이 다음 날 이렇게 본전을 줬어요. 상한가를 갑자기 가버렸어요. 엄청나게 고장. 심지어는 이 자리에서 이제 매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 앞자리에서 손절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본전이 오니까 고생한 게 생각나니까 대부분 뭐 하시냐? 본전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본전 매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끌고 나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마음고생하고 그렇게 석유값 올라가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게 됐을 때 나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돈은 못 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헛고생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본전이 왔을 때 파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너무 고생. 이게 말이 마이너스 30%죠. 내 계좌에 30%가 찍히잖아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내 종목이 아무것도 모르고 산 내 종목이 마이너스 30% 그냥 생돈 날리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매도를 하면은 뒤돌아본다, 안 돌아본다? 안 돌아본다. 뒤돌아보죠. 왜? 내가 판 주식이 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쵸. 올라가면 배 아프고 네. 떨어지면 아 그래 그때 내가 팔길 잘했다. 그쵸.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다 같은 마음 반대로 아닐까요? 그쵸? 팔고 나서 날아가면 어때요? 기분이? 아 너무 배 아파요. 너무 배 아프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주식이 또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매수 버튼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이 자리에서 힘들게 버텨서 본전에서 매도한 사람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수 버튼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다시 누릅니다. 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우리는 항상 뒤돌아보니까.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막 난리가 납니다. 뭐 석유 관련주, 뭐 이란 이스크 정말 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난리가 나요. 그때 아, 나 이제 돈 벌었다. 됐다. 와이프 뭐 사고 싶어? 가전제품 바꿔줄까? 차 이번에 좀 바꾸려고. 혼자 막 여기서 갑자기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훅 빠지게 되면은 다시 또 고통의 시간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고통의 시간 겪고 나서 엄청 빠졌어요. 주가가 거의 뭐 17,000원에서 8,000원 이번에는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주가가 다시 큰일 났다, 망했다 하다가 계속 버티다가 다시 여기서 본전이 오게 되면은 어때요? 이 자리에서 본전이 오면은 팔게 돼요. 몇 개월을 버틴 건데 내가 10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버텨서 본전이 되고 감사합니다 되고 나오면은 이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2만 원까지 올라가요. 와. 그럼 이 사람은 가만히 들고 있어도 300%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최초 매수가가 얼마였어요? 8,000원이었는데 2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걸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버틸 수가 없다라는 없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변동성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래서 이 변동성이 휘둘리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항상 팔면은 그게 더 날아가니까 짜증나고 안 팔면 더 빠지니까 고통받고. 그래서 저는 바닥 매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김승환 멘토의 바닥 매주가 어떤 거냐?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좀 보면은 저는요, 이 검정색 선 아래에서 매수를 하게 돼요. 왜? 여기가 검정색 선 아래가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제 기준에서는 가격이 싼 겁니다. 그러면 이 월봉 60월선 위에 이 검정색 선은 월봉 60월선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봉 60월선 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제가 이 검정색 선과 캔들은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유리나 에코님? 부부 관계다. 왜 부부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남편입니다, 남편. 왜? 이게 가까이 붙으면은 떨어지고 싶고 이게 멀리 있으면은 보고 싶고 약간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 네. 왜냐면은 이 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요 아래에서 사게 되면 이렇게 위로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아래에서 사셨다라고 하더라도 요게 요만큼만 올라가도 수익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작은 수익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60월선 위로 올라갈 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죠. 이 자리에서. 이게 딱 올라타면 뭐가 나오니까 뉴스가 나오고 재료가 붙고 이 종목이 핫해지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동성이 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다 없다? 수익 내기가 힘듭니다. 어렵죠. 두 번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엔 어디로 붙는다? 요 검정색 선으로 붙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월봉상으로 봐더라도 이게 붙었어요. 여기 아래 꼬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이게 붙은 거거든요, 가격이. 그럼 이거를
주가를 하락을 막게 되면은 40%예요. 30%예요. 그러니까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팩트 폭격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핸드폰 다들 들고 계시죠?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시고 그 어플, 증권사 어플 한번 켜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한 매수가입니다. 현재가가 아니고요. 매수가가 이 60월선 내가 위에서 매수했는지 아니면은 내가 아래에서 싸게 매수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저는 한 98%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TV를 보시는 분들은 항상 주도주를 매수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60월선 위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저 김승관 기준에서는 주식을 비싸게 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힘든 투자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바닥 매집주라는 거는요. 60월선 아래에서 바닥을 잡아주기 때문에 다소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가격이 싸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은 가격이 싸다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돈을 못 받는 이유, 비싼 주식을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남아요, 그게. 근데 싸게 사서 그냥 정상가에만 팔아도 그게 마진이 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비싸게 사서 그걸 조금 더 비싸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마진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실은 크고 수익은 짧아지는 거죠. 자, 근데 김승환 멘토님이 이 월봉을 보고 매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트를 잠깐 보면은 자, 유리랭크 여기 봤을 때 이 차트에서 이 월봉이 지금 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게 이제 몇 개 정도로 보이세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을 때?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뭐 10개 정도 되지 10개 않을까요? 이상이죠. 그러니까 요 기간이 대략적으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니까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년 기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못 버틴다고 봅니다. 열흘도 못 버티세요, 여러분들. 내가 산 종목 열흘만 안 움직여도 이제 무슨 단어 나오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소외감. 그리고 소외감 나옵니다. 아, 정말 저는 너무 힘들어요.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얘기만 나올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소외감을 느끼시고 상대적 박탈감 느끼시고. 근데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할게요. 손실 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기다리는 게 좋으세요? 기다리는 게 낫죠. 그럼 왜 자꾸 상대적 박탈감을 운운하냐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을 받을 바에야 손실 안 보는 게 낫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손실이 안 나면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손실이 나면 고통스럽고, 이게 우리 개인 투자, 특히 이제 그걸 이제 개미 투자자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딜레마이자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월봉이 길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그래도 저 전업 투자자였습니다. 저 전업 투자자였던 김승관이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바닥 매입주에서 그래도 현명한, 좀 약간은 스마트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매수 타점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할까 해요. 너무 제가 빠르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바로 매수 타점 그리고 메이저 수급의 흔적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멘토님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심주들도 다 60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비싼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피아님께서도 정말 큰 호재는 주가가 싸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주주님도 저도 사실은 멘토님을 보기 전에는 불나방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이제는 손을 고쳐줬습니다. 명의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진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실전 투자에 대한 마인드 세팅을 좀 다시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는 있으나 언제 타점을 잡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런 것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멘토님,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수급, 이 메이저 수급의 흔적들 바로 알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요거를 이제 바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이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차트가 좀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차트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매집주라는 거는 결국에는 배워두시면은 저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계속 반복하면서 좀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반복 학습이 네, 중요하군요. 반복을 통해서. 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에요. 요즘에 이제 그 원전주죠. 원전주가 굉장히 핫해요. 뭐 SMR, 소형 SMR 이슈도 좀 있고 또 이제 전력난이다 보니까 이제 원전주가 요즘에는 굉장히 핫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핫한 거지 과거에는 어떻을까요? 핫한 건 아니었습니다. 원전주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TV 방송할 때도 그랬고 이제 종목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원전주였어요. 그쵸. 원전주 도대체 언제 가냐고. 그때가 언제였냐? 여기 바닥 매집주 60월선 아래 이렇게 있을 때. 요때 여기서 앞에서 매수해서 나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바닥 매집주 60월선 아래에서 관심 가지시라고. 여기 위에서 사셔가지고 이 아래로 다시 이렇게 붙잖아요. 그럼 이거 그대로 손실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서 이렇게 바닥 매집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월봉상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때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매수 타점을 어디로 보느냐 혹은 뭘 보고 이게 메이저 수급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는 저는 일봉으로 봅니다. 일봉. 일봉으로 확인하자. 네, 일봉으로 어떤 걸 보냐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 여기 고점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17,000. 이게 좀 화면이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월봉상에 아마 이 지점부터 이렇게 바닥을 잡아줬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자 이거 좀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단과 박스 이렇게 상단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냥 요거는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고 나서 이렇게 박스를 네모난 직사각형이죠. 박스 모양이라고 해서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의 특징은 뭐냐면은 상단과 하단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닥 매집주를 이렇게 일봉상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어떤 특정 캔들을 봐요. 그게 뭐냐? 캔들이요? 바로 이런 캔들이에요. 어떤 거죠? 자, 캔들에 뾰족뾰족하게 뭐가 나 있는 캔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 뾰족. 있는. 자, 뾰족. 자, 여기도 보면 뾰족.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뾰족. 이게 약간은 좀 거래량이 좀 붙고요. 그리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은 저는 이 캔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메이저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메이저 보면은 수급이다. 여기도 이제 그죠? 여기도 끝 부분에도 이렇게 윗꼬리가 뾰족 달렸죠. 그러니까 주가를 보실 때 일봉상에서 윗꼬리가 있는 거를 저는 메이저 수급의 흔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윗꼬리가 메이저 수급의 흔적이냐라고 얘기를 하냐? 이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메이저 수급입니다. 자, 유리나 앵커님이 네. 이 한전산업의 주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물량을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메이저 수급이 물량을 뺏어올까를 항상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유리나 앵커님을 협박한다고 해서 유리나 앵커님이 저 주식을 팝니까? 아니죠. 아니죠. 흔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만들면서 팔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는데도 그러니까- 안 팔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그렇죠. 거죠. 이게 나와야지만 유리나 앵커님도 팔고 개인 투자자도 팔겠죠. 그래야지 매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메이저 수급은 지금 당장 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를 보고 매수를 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매수한다 안 한다? 저는 시간적인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네,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매수 타점은 어디로 볼까요, 전문가님? 이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역으로 뭐가 나온 자리다라고 하면은 투매가 나온 자리라고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구간대에서 자, 이때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볼게요. 박스권 하단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요 구간대를 한번 볼게요. 요 구간. 자, 요 구간대를 보면 음봉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떨어지는 음봉이 칼날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정점은 여기였어요, 여기. 요 날. 그쵸. 이때 그리고 요때. 이 이틀에 걸쳐서 뭐가 나왔냐? 장대 음봉이 음봉.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항상 박스권 하단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와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요건 무슨 캔들이에요? 아래 꼬리 캔들. 자, 이렇게. 자, 여기는 무슨 봉이에요? 이것도 아랫꼬리. 음봉 캔들. 음봉.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와요? 투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런 투매가 왜 메이저 수급이 아니냐는 거 생각해야죠. 자, 메이저 수급은 물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물량이 많죠. 근데 이때 당시에 주가가 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자, 요 날도 이제 음봉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뭐 한 7% 정도가 이제 빠졌는데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요 포인트 보세요. 거래량이 없고. 자, 요 포인트 보세요. 거래량 없고. 요 포인트도 거래량 거래량이 없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매수 관점을 보셔야 돼요. 왜? 이 자리에서 던지는 건 누구예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 왜 던질까요? 무서우니까요. 무서우니까. 또 힘드니까. 마지막으로 내 본전이라도, 내 남아있는 그 예수금이라도 챙기자라는 마인드로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개인 투자는 올라갈 때는 그 주식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떨어질 때는 저 자리에서 과감하게 손절을 합니다. 꼭 손절 안 하다가 저 자리에서 해요. 왜? 무서우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시간 투자가 장점이에요. 하다가 막상 저렇게 투매 나오면은 그냥 던져버립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 자리에서 매수 못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 타이밍은 어우. 저런 투매짜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죠. 네,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추세를 돌리고 올라갈 때 붙어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떨어지는 칼날들 기준을 잡고 아까 박스권 그려드렸잖아요. 박스권 기준 잡고 투매해서 매수를 과감하게 하셔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추세를 돌리고 올라가는 자리는요. 이미 늦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수하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내가 팔면 올라가고 정확하게 엇박자 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엇박자가 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사면은 물리고 팔면 날아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닥 매집주라는 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월봉 60월선에서 아래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매수 타점과 메이저 수급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일봉에서 윗꼬리 캔들과 투매를 보면서 현금 들고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 종목을 매수를 하면 되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럼 누가 현금 들고 있는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기다렸다가 매수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익 나는 거 아니세요? 그 자리에서 좋은 가격에 샀으면은 유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주식은요 절대평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식은 남들보다 싸게 사야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닥 매집주 강의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번째예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강의 10번이나 제가 이제 이데일리 TV 월화 방송에서 강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바닥 매집주 긴가민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10번을 들어도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차트도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것만 보고 바닥 매집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한 100번 정도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을 좀 만들었습니다. 소통방 만들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소통방에서 밖에 제가 이 바닥 매집주와 실전 주식 마인드 강의를 할 수밖에 강의를 여기서밖에 못 해요. 마지막입니다. 저 이제 뭐 언제 또 방송을 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PD님과 또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오늘 또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번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도 주식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바닥 매집주를 배우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주도주와 급등주에서 힘들게 고생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통방 어떻게 입장을 하는지 자세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다들 핸드폰 들고 계실 겁니다. 자, 핸드폰을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카메라 어플을 켜세요. 카메라를 이렇게 켜십니다. 좀 기다려 드릴게요. 천천히 하실 수 있게. 자,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어플 누르신 다음에 제 얼굴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제 얼굴을 그냥 누르시면 안 되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여기를 갖다 대시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우리 소통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온라인 교육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요 소통하면서 적어도 바닥 매집주만큼은 적어도 실전 주식의 마인드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저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해해서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한 번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배워보시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우리 앵커님께서 한 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김승관 멘토님과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방송이었는데요. 정말 주식 타이밍입니다. 놓치면 계좌가 거꾸로 가기 마련인 만큼 함께 공부하셔서 이 수익에 대한 극대화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주식에 대한 교육 강의는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야지만 교육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김승관 멘토님 실전 주식 추가 교육입니다. 매집주에 대한 발굴 심화 교육을 배워보실 수 있고요. 실전 매매 어떻게 하는지 기준과 교육에 대한 강의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매집주 발굴과 실전 매매까지 모두 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아까 마찬가지로 들어주시고 카메라 기능 눌러서 그 렌즈를 여기 가까이 대주시면 돼요. 노란 색깔 링크 나오면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으로 이제 멘토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방송 그동안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너무 좀 10번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그러게요. 사실 뭐 5주라는 기간 동안 그래도 좀 5주는 좀 길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10번을 하게 되니까 10번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고 제가 10번이라는 시간 동안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바닥 매집주와 뭐 실전 주식 마인드 과연 다 숙지할 수 있을까? 뭐 사실 그게 제일 고민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소통방을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 교육 이런 데서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이제 꿀맛 주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했어요. 작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프로그램명이 꿀맛 주식의 실전 주식입니다. 꿀맛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달콤한 단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을 냈을 때 달콤함을 느끼는 게 주식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과정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주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아름다워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꿀맛 같은 주식 투자보다 꿀맛 같은 인생을 한번 재밌게 사시는 거를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이데일리 TV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꿀맛 같은 인생과 주식에 대한 또 생활도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이 멘토님께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 잘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끝까지 사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은 이모동 멘토와 주식이 가진 힘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